다리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발목이나 이 발가락을 움직이는 힘이 떨어지는 이 근력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하신 분들은 대소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대소변 장애까지 오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민병원 척추외과 임상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척추 전문 병원에 오시면은 거의 다 이제 협착증이나 이제 디스크로 많이 오시게 될 텐데, 디스크는 좀 젊은 층에 더 많이 아무래도 발생하고, 협착증은 보통 척추가 퇴행성으로 변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노년층에 많이 생기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협착증은 퇴행성으로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신경관이 전체적으로 다 좁아지기 때문에 양쪽 다리가 같이 방사통이 생기고 이것이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통 디스크는 갑자기 디스크가 터지면서 오른쪽이나 왼쪽 한쪽의 신경을 꽉 누르기 때문에 증상이 갑자기 생기면서 어느 한쪽 다리로만 증상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이 꼭 뭐 협착증 말고도 또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부 장기의 이상이나 배로 가는 혈관에 뭐 이상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뭐 이런 걸로도 다 허리 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허리의 염좌, 근육통, 골절이나 염증 이런 것 때문에도 허리 통증이 올 수가 있어요. 협착증에서만 이런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협착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노년층에 많이 생기는데 퇴행성 관절염이 생기고 그러면서 허리 내로 이제 통과한 그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이 협착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신경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처음에는 허리만 아프지만은 점점 이 다리로 가는 신경이 좁아지면서 엉덩이나 허벅지 쪽으로 이렇게 저리거나 당기는 듯한 방사통이 점점점 진행이 되면서 다리로 내려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이제 더 진행이 되면은 점점 이제 걸을 때 다리가 터질지 아프다, 이런 거 이제 파행이라고 하는데, 다리가 막 터져서 5분 10분 걷기도 힘들다, 쉬었다 가야 된다, 이런 것도 또한 이제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특징적으로 허리를 뒤로 젖히면은 이 신경관이 더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협착증이 있어서 안 그래도 이 신경관이 좁은 환자들은 허리를 뒤로 젖히면은 허리 통증이나 다리 방사통이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구부정하게 숙이면은 신경관이 좀 넓어지니까는 통증이 좀 완화되고,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또 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협착이 많이 진행이 되면은 뭐 마비가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신경이 이렇게 좁아지고 신경이 압박받고 눌리는 거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점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압박이 계속 진행이 되고 신경 손상이 점점 진행이 되면은 이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망가지면서 다리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발목이나 이 발가락을 움직이는 힘이 떨어지는 이 근력 저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하신 분들은 대소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대소변 장애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협착증을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은 점점 이런 마비 증상이 오게 되고,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이 협착을 신경을 풀어줘도 이미 신경 마비가 왔으면은 그것들이 다시 바로 회복이 되지가 않고 마비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착증은 조기에 진단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 MRI를 찍어야지 협착인지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나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서워서 병원도 못 와, 검사도 하기 싫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으신데, 협착증이 진단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것이 먼저 진행이 됩니다. 생각보다 이런 보존적 치료도 잘 반응을 하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로 통증이 좋아지셔가지고 일상생활 잘 하시고 편하게 수술 없이 잘 이렇게 지내고 하세요. 약물 치료와 주사 치료, 그리고 이 수술,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게 신경 성형술이라고 이런 시술적 치료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시술은 엉덩이 뼈 쪽에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 가늘한 관으로 이 신경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협착이 있는데 주변을 이제 카테터 관으로 좀 넓혀주면서 거기에 직접 약물을 쏴가지고 염증이나 붓기를 가라앉히고 약간 그 신경관을 넓혀줄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아픈데 이제 아직도 수술을 하기 싫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술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 시술을 할지 안 할지 선택하는 거는 의사 선생님과 한번 잘 상담을 해가지고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보존적 치료해도 듣지가 않는다, 걷는데 일상을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다, 마비 증상이 왔을 때 뭐 감각 저하나 다리 힘이 떨어지거나 대소변 조절이 안 되거나, 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협착이 있는 가장 좁아져 있는 부분에만 구멍만 뚫어서
내시경 기구만 넣어서 그쪽만 살짝 넓혀주고 이런 방법이 요즘에는 이제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악화된 이 나쁜 퇴행성 변화가 온 척추뼈가 다시 건강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착증 치료의 가장 큰 목표는 이 퇴행성 변화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늦춰서 수술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이제 생활 습관이나 자세 같은 걸 교정을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서 퇴행성 변화의 진행을 좀 천천히 진행이 되게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있으면은 이 허리뼈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기 때문에 점점 허리뼈가 망가져 갑니다. 따라서 바닥에 앉아서 일을 하거나 바닥에 쪼그려서 이렇게 숙여서 일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 협착증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의자 생활, 소파 생활, 이 식탁에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평소에 이 등 근육에 이제 힘을 키워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허리를 펴고 걷기 운동, 허리 펴고 이제 자전거 타기, 수영하기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꾸준히 한다면은 협착의 진행을 늦출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수술로 가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오래오래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허리 통증이 올 수가 있고, 특히 근데 그 중에서도 노년층에서는 이제 협착증이 이제 허리 통증의 주요한 원인이에요. 협착이 진행이 되면 이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다리 감각이나 근력이 떨어지고 그런 것도 올 수가 있으니까는 조기에 진단을 해서 적절하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엉덩이, 허벅지, 방사통이 같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적절히 원인을 찾고 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느민병원 척추외과 임상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